안녕하십니까. DNA를 읽어준 남자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5월 초에 배부 예정인 DNA 3호로 중에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를 보시면요. 수시 올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도 크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이 논술 전형도 역시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아직 수시 요강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정확하게는 요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 뒤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강대생들이 사전에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확정된 부분과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마저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내용상 지금 보시면요. 26학년도 주요사항, 논술에 대한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44개 대학에서 12,000여 명이 선발되는데, 이 본문 내용상 보면 전년도 대비 소폭 준 학교도 있고 그대로인 학교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살짝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대학마다 증가된 대학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은 나중에 요강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형상 내용이 변화된 학교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부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설된 전형 논술을 신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민대, 강남대, 단국대, 천안 요 세 개 대학이 올해 논술이 작년에 없던 전형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국민대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논술이 부활되는 학교거든요. 작년에 고려대가 몇 년 만에 논술이 부활돼서 올해 이어서 실시하잖아요. 국민대는 훨씬 더 오래전에 논술을 폐지했는데 올해 드디어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230명을 논술 100, 정확하게 교과 반영 없이 논술 100으로 선발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이제 수시의 주된 전형 중에 학종이 있잖아요. 학종이 두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학종과 면접 없는 학종이 있는데, 그 면접이 없는 학종이 폐지되면서 그 폐지돼서 이제 일부 뽑았던 인원들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굉장히 또 올해 독특한 방식으로 논술을 선발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도 지금 여전히 그러는데, 자연계는 수리논술, 일부 과학논술, 그 다음에 인문계는 대체적으로 언어논술, 세부 내용상 영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수리형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구분되겠지만, 이렇게 좀 계열별로 구분이 됐다면 성균관대는 이 부분을 올해 기점으로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해서 논술을 실시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일부 과들을 제외한 주요 학과, 많은 주요 학과들이 학생들에게 언어형으로도 지원 가능하고 수리형으로도 지원 가능하게끔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이건 이제 논술 100부터 교과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게 좀 차이들이 있을 텐데, 여기 언급된 주요 대학입니다. 서강대, 시립대, 광운대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을 좀 변경을 했다. 자, 그 중에서도 조금 구분해서 확인됩니다. 자, 서강대, 성신여대, 삼육대가 이제 기존의 교과 반영을 폐지하고 논술 100으로 변경했다. 이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타이틀에 있는 시립대, 그 다음에 광운대, 그 다음에 나머지 수원대, 을지대, 한신대까지 기존 교과 비중을 10 내지 20 내지 30%에서 일부 축소해서 논술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반영 비율을 변경했는데,
이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서강대나 이렇게 성신여대, 삼육대처럼 아예 논술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물론 수능 최저 여부는 별개입니다만, 자, 나머지 아까 언급한 광운대가 80% 논술, 그 다음에 시립대도 80%, 자, 이렇게 선발이 되고, 대략적으로 거의 다 지금 바뀐 대학은요, 기존 퍼센테이지에서 이제 80% 수준까지 늘어나서 논술 비중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입니다. 학력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던 학교였습니다. 논술에서. 그런데 올해는 국수영탐, 탐구 한 과목 기준으로 삼합 7을 적용합니다. 자, 물론 의예과는 뭐 별도입니다. 4, 5 이렇게 별도로 선발하고요. 나머지 일반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삼합 7로 올해 선발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이 지정 과목 폐지된 학교들이 좀 있죠. 뭐 작년부터 실시한 고려대라든지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확통도 가능합니다. 자연계열 모집할 때. 자, 그래서 지정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뭐 사탐, 과탐,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 할 거 없이 계열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수능 최저 적용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지금 인문계열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3합 6에서 올해는 국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2합 5로 완화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앞서서 일부 과가 언어형으로 자연계열 학과라고 하더라도 언어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그런 학과들은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최저 학력 기준에 수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컬 중에서 또 특징상 요 가톨릭대 의대약대, 경북대 의치수약,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경북대가 약대 논술 선발을 새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의치수에서 올해 의치수약으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요. 부산대 지역 의약 요 두 개의 학과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요 세 학교들은 모두 수학 탐구 과목 지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확통 사탐으로도 이제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논술 폐지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입니다. 지금 과학논술이 남아있는 대학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기점으로 연세대 미래의예과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만 실시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과학논술을 치르는 대학,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은 요 3개 정도 대학이 남아 있고요. 물론 계열은 경희대는 의치한약 이렇게 4개의 학과가 있고요. 아주대 의예과가 있고요. 경북대 아까 앞서 봤듯이 의치수에다가 올해 약대 정도, 이렇게 아마도 메디컬 위주로 요 3개 대학만 과학논술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울여대도 지금 이제 뭐 좀 계열을 좀 이렇게 형식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원을 출제 범위로 했었던 게 서울여대의 자연계열인데 올해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학, 즉 수리 논술만으로 이제 치르는 대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사항은 아마 요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런 변화들은 좀 크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NA를 보시면요. 가나다 순으로 지금 44개 대학의 모든 수시 논술 전형 방법, 그러니까 논술 교과의 반영 비율, 수능 최저 유무,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어떤 변화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관심 있는 대학들을 좀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수시 상담할 때 본인이 어느 대학에 논술을 지원하고 싶은지 좀 추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의학학 계열로 좀 좁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미정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알다시피 의대 증원이 지금 작년 증원된 것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원상 복구돼서 원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도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학교들이 좀 있는 관계로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DNA는요, 요 표를 보시면요, 중간에 3개년도를 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치렀던 2, 5학년도 뿐만이 아니라 재작년 증원 이전에 치렀던 2, 4학년도까지도 데이터를 잡아놨습니다. 총 13개 교가 논술로 의예과를 선발하는데 그 모집 인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양대, 중앙대, 괄호 안에 인원이 잡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이제 인서울이어서 요 인서울 대학들은 이제 증원되지 않은 학교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미정으로 쓴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정으로 쓴 대학들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가천대. 자, 가천대 작년에 처음으로 40명을 신규 선발했던 학교입니다. 자, 근데 가천대라는 학교가 애초에 의대가 증원이 된 학교였죠.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 26에서는 이 부분은 좀 미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경북대, 그 다음에 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올해 또 신설입니다. 근데 단국대 천안이 역시 지역대학으로서 올해 이제 뭐 증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인원은 우리가 차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성균관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도 마찬가지. 아주대, 연세대, 미래, 인하대.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의대만큼은 기존에, 즉 작년에 뽑았던 인원을 대부분 주요 대학 대부분들이 지금 참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 특히 메디컬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요강 나오고 정리가 되면 우리 학원에서도 좀 잘 파악해가지고 원서 낼 때 확실하게 좀 이렇게 분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치한 약수 같은 경우는 뭐 증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도 하고 올해 좀 신설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상 보시면요. 여기 단국대 천안에 뭐 의예뿐만 아니라 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이화여대 의예 신설인데요. 아직 뭐 미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자, 나머지 계열은요. 경북대 약학이 있고 덕성여대 약학이 있는데 올해 논술 선발을 새롭게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지금 아래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경북대 약대라든지 경북대 수의대가 아니라 경북대 약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대가 추가돼서 덕성여대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 그다음에 단국대 치대가 있었죠. 여기 단국대 천안 치의에 7명, 이런 대학들이 이제 올해 추가로 선발하는 메디컬 영역의 대학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좀 추가됐다라는 게 작년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과 수시 상담 기간 동안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꼭지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교과의 반영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무래도 중요한 조건일 것 같은데요. 교과는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올해 처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막연한 걱정이 좀 앞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큰 타이틀상 이제 학생부 영향력이 미미한데 평균 3, 4등급 대 지원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신 관련해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별로 이제 내신별로 급간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점수가 반영되는지가 다 이제 요강에 나올 텐데,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나 뭐 설사 퍼센테이지가 좀 높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2, 30 정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급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 영향력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등급대가 주요 지원선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등급이나 6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이거를 주저한 나머지 논술을 쓰는 게 힘들겠다라고 보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부 대학은 좀 상위권의 일부 대학 정도는 정말 내가 내신이 불리한 등급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인문계열이나 이공계열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아도 논술 점수상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점수로 합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내신이 낮아서 막연하게 걱정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 DNA를 펼쳐보고 있는 이 시간부터 막연한 걱정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논술에 지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저, 수능 최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히려 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느 등급까지는 내가 노리고 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기필코 넘어설 거고 나한테는 최저가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이 우리 강대생들한테 많이 있는데요. 자,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좋은 생각이고 뭐 이게 뭐 논술만이 아니죠. 수시에서 최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컷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논술을 좀 주로 쓰는 우리 학생들은요 모든 대학을 다 높은 최저로 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게 설사 의대부터 약대까지 메디컬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최저를 좀 구분해서 혹여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 스스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문계도 높은 최저가 있고 낮은 최저를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 강대의 각 선생님들, 즉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다 이걸 알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과 이제 논술 상담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어떤 작업을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최저 때문에 실제로 논술 최저가 낮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당연히 이제 도달할 거고요. 실질 경쟁률이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논술이 이제 명목상 경쟁률, 이제 외형 경쟁률은 높을 수 있겠으나 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로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고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논술을 너무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예 모른 채 응시하는 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올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수업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수업도 뭐 전체를 다 듣진 않더라도 논술이 뭔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걸 논술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정시보다도 논술의 기대감을 높여서 거기에 올인하는 전략은 우리 강대에서는 좀 강대생들이 취할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은 논술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명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탐구 상황까지도 평균이냐, 뭐 한 과목 기준이냐까지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주요 대학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거 없이 DNA 하나면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쭉 표로 주요 대학들, 논술 치르는 주요 대학들에 대한 상황을 가나다 순으로 보시게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논술고사 시행일 확인, 수능 전이냐, 수능 앞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앞에 보는 대학도 분명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주요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뭐 일반과들이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죽전 인문, 또 상명대, 시립대,
시립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연세대, 홍익대 이렇게 나름 좀 주요 대학들이 있긴 한데 자칫해서 수능 전에 지원했다가 수능 앞두고 이제 논술 때문에 수능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잘 차분히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흐트러지거나 페이스가 말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 생각들을 좀 잘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및 범위가 있는데 이건 주로 민감한 건 자연계 논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계 논술에서 특히 수리 논술이잖아요. 수학 1과 2,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리하다 혹은 뭐 내가 아예 안 해서 베이스가 없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6장을 자연계 기준으로 내가 해보지도 않은 과목이 있다면 너무 그런 대학들 위주로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뭐 과는 또 별개지만 대학을 선택할 때 이 조건, 즉 수리논술의 범위라는 조건을 보고서 조금 나눠서 선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리논술 지원한 학생들은 상담 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한 예시들이 쭉 정리가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학원의 논술 수업도 있지만 이제 가이드북 대학별로 좀 잘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입학처에 들어가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가 있어서 예시답안이라든지 출제 의도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학원 논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듣는 상황도 있고 요번에 좀 들어볼까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들어볼까라고 고민한다면 저는 듣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자. 인문 논술, 자연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고 뭐 내가 지금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바쁘기도 하겠지만 들어보고서 논술이 이런 거다라는 특징을 무엇보다도 좀 잘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내용들은 지금 뭐 연결돼서 결국 수시 상담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DNA를 계속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DNA 3호에 대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